예, 시간이 됐으니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보면 예, 숫자 형태가 있었고요. float하고 integer가 있었고요. 문자는 string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불리안이 있었고요. 이건 true, false고요. 그 다음에 none 타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오늘부터 얘기할 거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 건가 하는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 데이터가 하나만 있으면 뭐 그거 하나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 typically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는 게 예,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typically 다룰 거는 네 가지가 있고요. 리스트가 있고 투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셋이 있고 딕셔너리라고 있습니다. 요거 각각은 데이터들을 여러 개 모아놓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간단한 파이썬 스트럭처가 끝나면 우리가 numpy를 시작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보면 numpy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는 numpy array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numpy에 좀 익숙하고 나면 그 다음에 판다스를 얘기를 할 거고요. 판다스에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있고요. 판다스에 또 중요한 게 시리즈가 있습니다. 인덱스도 있군요.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파이썬의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를 조금 보실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은 종류의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데이터 스트럭처인 리스트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꺽쇠로 되어 있고요. 꺽쇠로 되어 있고 여기에 데이터가 4개가 들어 있습니다. 0, 1, 2, 3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데이터가 몇 개 있느냐 알려면은 l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여기에 4개 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조금 이름을 줘서 해볼까요? A는 이렇게 하고 A를 프린트하게 하고 A의 타입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length를 보겠습니다. 디렉토리도 한번 찍어볼까요? 예, 그러면 요게 이제 프린트가 되는데요.
이게 0123이고 타입은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랭스는 4고요.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4개 들어있다는 거고, 디렉토리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스트인데 리스트 안에 멤버가 2개 들어가 있고요. 각각이 스트링입니다. 랭스는 2가 되겠습니다. 근데 리스트는 그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 타입이 섞여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테저고요. 이거는 플로트고, 이건 스트링이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0123이 여기 보면 0123이 들어있고 맨 마지막 리스트 멤버는 리스트예요. 그러면 이거의 랭스는 얼마가 될까요? 한번 댓글로 달아보세요. 예, 하나, 둘, 셋, 넷, 5개죠? 예, 5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요건 5개예요. 네, 그래서 이게 리스트고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여기 꺽쇠로 시작해서 꺽쇠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데이터 타입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스트를 컨스트럭트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리스트 멤버를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근데 많은 경우에는 어펜드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A가 empty 리스트고요. 리스트 멤버들을 하나씩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empty 리스트고 거기에다 A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25를 붙였고 그 다음에 리스트 1, 2, 3, 4라는 걸 1, 2, 3, 4, 5라는 걸 붙였고요. 8.43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그러면 붙일 때마다 끝에 멤버들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뭔가 이상하네요. 예,
너무 많이 켜놨나?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이게 리스트인 건 다 아니까 이게 멤버를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프린트를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게 empty 리스트고요. 거기에다가 A를 어펜드 했고요. 그 다음에 25를 어펜드 했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 하나를 어펜드 했고요. 그 다음에 8.43이라는 걸 어펜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리스트인데 리스트 안에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예요. 빈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가끔가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이 append 메소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메소드예요. 그 다음에 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거는 for loop를 한 번에 한 줄로 돌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for loop가 돌아가면서 append를 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좀 달라요. 그런데 처음에 이해할 때는 for loop를 돌려서 append 하는 거랑 유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방법은 달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위에 거랑 비교해 보면 아까는 꺽쇠로 돼 있었는데 요거는 가로로 돼 있어요. 가로로 돼 있으면 이건 투풀입니다. 근데 요거는 투풀인데 거기다 리스트라고 하면 리스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리스트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방법은 다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스트링에서 이제 특정한 멤버를 불러올 때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을 이용을 했는데 리스트에서도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 포지티브 인덱싱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거티브 인덱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x는 이렇게 되겠고요. x5면은 요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5면은 요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9, 마이너스 10이면 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인덱싱은 특정한 멤버를 하나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덱싱을 사용할 때는 포지티브 인덱싱을 사용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네거티브 인덱싱이 편할 때도 있어요. 네, 여기에 x10을 하면 x10은 없거든요. 그러면 인덱스 에러가 발생을 하는군요. try except 블럭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냥 try except 블럭이 해주는 작업은 뭐냐면 여기서 그냥 이거를 돌리면 에러가 발생을 해서 코드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ry except 구문으로 묶어주면 이 에러 메시지가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코드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스톱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요거는 에러가 발생이 되면 에러가 발생한 위치에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try except 구문으로 이렇게 감싸주면 어떤 종류의 에러가 발생했는지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차이점은 코드가 스톱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돌아가요, 밑으로.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런 try except 구문으로 저가 감싼 코드들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슬라이싱도 동일합니다. 여기 시작점, 끝점. 그래서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끝점까지 가져오는데 중요한 거는 시작점은 포함이고 끝점은 미포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3, 6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3, 6인데 6은 미포함이니까 요만큼이 올라오겠습니다. 3, 4, 5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 마이너스 7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 마이너스 4 포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동일하게 여기 되겠습니다. 네거티브 인덱스하고 포지티브 인덱스가 섞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비워놓으면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여기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텝 사이즈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디폴트는 1이고요. 요거는 한 칸 건너 하나씩 가라는 거고, 요거는 거꾸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요렇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거꾸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맨 마지막 걸 보면 이 리스트가 거꾸로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1, 2, 3, 4, 5, 6, 7, 8, 9가 여기 0, 1, 2, 3, 4, 5, 6, 7, 8, 9 거꾸로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리스트하고 스트링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작동을 하고요. 요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은 다른 데이터 타입에서도 동일하게 작동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데이터가 일렬로 쫙 나열이 되는 경우에는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이 동일하게 임플리멘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탐이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TOM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369 탐 이렇게 되면 이것도 데이터가 369 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일렬로 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일렬로 쫙 나열되어 있는 경우를 시퀀스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시퀀스의 경우에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동일하게 작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시퀀스는 스트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몇 개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이런 일렬로 쭈루룩 서 있는 경우에는 시퀀스 그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동일하게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은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돼요. 굉장히 거의 코드 짜면은 한
뭐 한 10%나 20%는 인덱싱 아니면 슬라이싱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뮤터빌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뮤터블하고 임뮤터블이 있는데요. 뮤터블과 임뮤터블이 있습니다. 임뮤터블. 뮤터블이라는 거는 변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임뮤터블은 변형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임뮤터블이라는 거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멤버 교체가 안 돼요. 근데 뮤터블은 한번 만들어줘도 멤버 교체가 가능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변형 불가니까 그 실수로 멤버를 교체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임뮤터블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뮤터블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메모리 사용은 조금 이피션시가 떨어집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데이터 타입을 보시면 리스트, 투풀, 셋, 딕셔너리 이렇게 있는데 투풀만 변형이 불가하고요. 나머지 요 세 개는 변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데이터들은 다 변형이 불가능해요. 숫자 같은 경우에 인테저 플로트가 있는데 변형 불가능하고요. 불리안도 변형 불가능하고 스트링도 변형 불가능합니다. 데이터 스트럭처 파트에서 보면 리스트 변형 가능하고요. 투풀 변형 불가능해요. 셋하고 딕은 변형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요 데이터 스트럭처를 보면 투풀을 제외하고는 다 변형이 가능하고요. 가끔가다 셋 대신에 frozen set이라는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frozen set, 스페링이 frozen set. 이 set은 변형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set인데 변형 불가능하게 만든 게 frozen set입니다. 그래서 frozen set은 변형 불가예요. 그러니까 셋하고 거의 비슷한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뮤터빌리티만 없애고 한 게 프로즌 셋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즌 셋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임뮤터블한데 뮤터블한데 셋은 뮤터블한데 프로즌 셋은 임뮤터블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투풀 요 네 가지 중에서 투풀만 변형 불가능하고 나머지 세 개는 변형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셋이 변형 가능하기 때문에 변형 불가능한 셋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프로즌 셋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형 가능하다 못하다 그런 게 뭘 의미하나를 보겠습니다. 먼저 헬로 키티를 한번 해보죠. 헬로 키티는 스트링입니다. 블럭 없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소문자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A를 프린트 해보죠. 그러면 여기 타입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스트링은 아이템 어사인먼트를 서포트하지 않는다. 여기 지금 이게 아이템 어사인먼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멤버를 교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리스트예요. 리스트는 멤버 교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 히스토리를 H로 바꾸는 겁니다. 요건 지금 요게 선택이 됐고요. 이제 히스토리 과목을 H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뀌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가로로 감싸져 있습니다. 요거는 가로로 감싸져 있어요. 요거는 꺽쇠로 감싸져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리스트입니다. 요거는 투플이고요. 그래서 리스트하고 투플은 꺽쇠냐 가로냐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리스트는 뮤터블 하고요. 투플은 임뮤터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플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선택이 됐고요. 멤버를 교체해보죠. 동일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투플은 아이템 어사인먼트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멤버 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에도 봤는데 요건 리스트고요. X도 리스트고 Y도 리스트입니다. 그러면 요걸 더하기를 하면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를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스트 컨캐트네이션이라고 불러요. 리스트를 붙인다고 해서. 근데 내부적으로는 요렇게 돌아갑니다. 여기 점 찍고 던더 애드 메소드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리스트 클래스에 던더 애드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던더 애드 메소드는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에도 봤던 거고요. 곱하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요거 리스트를 곱하기 3 하면 요 01134가 3번 나옵니다. 내부적으로는 던더멀 메소드가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리스트에서 간단한 매스메리컬 오퍼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여기 max 하면 max 값이 계산이 되고요. min 하면 min 값이 계산이 되고, sum 하면 더하기가 계산이 되고, length 하면 요 리스트에 멤버가 몇 개 있느냐 그게 카운팅이 되고요. 그래서 sum을 계산해서 length로 나누면 average가 나오겠죠. 하지만 뭐 복잡한 매스 오퍼레이션은 불가능하고요.
이런 간단한 종류의 매스 오퍼레이션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언패킹이라고 해서 원래 투풀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 리스트에서도 언패킹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패킹해서 ABC로 받는 겁니다. 포장을 뜯어서 ABC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A는 1이 되고요, B는 2가 되고 C는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만 받을 수도 있어요. 두 개만 받으려면 여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두 개만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와일드 카드를 써서 여기 스타를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A는 1이 되고요. 스타 B 하면 B는 나머지 거를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B가 여기 리스트가 됐네요. 그 다음에 뭐 A만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 리스트 멤버가 하나만 있어요. 오케이. 이게 리스트인데 리스트 멤버가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이걸 프린트하면 리스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콤마를 해주면 언패킹을 해주는 겁니다. 언패킹을 해서 2를 받아요. 투풀에서도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데요. 리스트하고 투풀은 같다고 거의 같다고 그러고 가로를 꺽쇠를 가로로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조금 멤버가 하나만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되면 요거는 투풀이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가로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입니다. 투풀로서 1이라는 멤버가 들어있는 걸 표현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언패킹해서 받으면 요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투풀의 member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여기 가로 여기에다 쉼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요 투풀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가로 열고 가로 닫았다는 오퍼레이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걸 투풀로 이해하려면 여기에 쉼표가 하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에 멤버가 하나 있는데 그냥 받으면 리스트가 되고요. 여기도 투풀에 멤버가 하나 있는데 그냥 받으면 투풀이 됩니다. 근데 그걸 언패킹을 해서 받으려면 여기에 컴마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1이 됐고요. 여기도 투풀을 언패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투풀에 대해서 언패킹, 패킹을 많이 사용하는데 리스트에서도 언패킹이 서포트 되더라고요. 패킹은 투풀로 바뀝니다. 패킹 하나 보여드릴까요? A equal 아마 투풀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는 같은데 이렇게 하면 요거는 A는 투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템이 3개가 있는데 그거를 포장을 하는 겁니다. 포장을 해서 A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투풀로 됩니다. 그래서 패킹을 하면 투풀이 되고요. 그걸 이제 언패킹을 하는 거 티피컬리 투풀을 언패킹을 하는데 리스트도 언패킹이 서포트 되더라고요.
투풀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리스트도 언패킹이 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제가 보기엔 제일 많이 쓰는 게 어펜드 메소드인 것 같아요. 어펜드 메소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트 디렉토리를 찍어보면 여기 어펜드라고 있어요. 네, 요 어펜드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x는 처음에 empty 리스트로 출발을 했고요. 여기 for i in range 10 그러면 이게 i가 0, 1, 2, 3, 4, 5, 6, 7, 8, 9가 됩니다. 여기서 i는 뭐가 되냐면 0, 1, 2, 3, 4, 5, 6, 7, 8, 9 이게 하나씩 되고요. 그때마다 어펜드를 해줬고 그걸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프린트 하나, 여기다 프린트 하나 걸어주죠. 그러면 맨 처음에 empty 리스트에서 출발을 하는데 0, 1, 2, 3, 4, 5, 6, 7, 8, 9를 하나씩 어펜드를 해가는 겁니다. 요게 for loop에다 여기 스트링을 집어넣으면 스트링이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empty 리스트에서 출발을 하고요. 요 헬로 월드에서 나오는 알파벳 하나씩을 받아서 계속 어펜드해서 리스트에 추가를 하는 작업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빈칸도 있는데 빈칸도 하나의 캐릭터입니다. 여기 빈칸도 하나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어펜드 메소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요걸 잠깐 설명을 하죠. 여기 numpy를 임포트를 했습니다. numpy를 사용할 거고요. numpy를 임포트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임포트 합니다. import numpy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numpy를 np라고 임포트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np라고 써 있습니다. 만약에 임포트를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돼요. 여기 보면 numpy is not defined, np is not defined 그러죠. 그래서 여기 사용하려면 이걸 numpy라고 써야 됩니다. 이렇게 임포트 하려면 numpy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numpy는 굉장히 많이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축약해서 임포트를 합니다. 지금은 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메모리상에 numpy도 임포트 돼 있고요. numpy를 np라고도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돌아가고 np라고 해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메모리를 리셋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메모리를 리셋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numpy를 np라고 임포트 했고요. 아까 이거 돌아갔었는데 이제 에러가 날 겁니다. numpy가 define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numpy는 이런 식으로 임포트 할 거고요. 요걸 임포트 한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뭐냐면 numpy random uniform 0, 1 그러면 0하고 1 사이에서 유니폼하게 숫자를 하나 뽑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코인 플리핑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좀 설명드리죠. numpy 임포트 했고요. P는 0.9예요. 그 얘기는 헤드가 나올 확률이 0.9고 테일이 나올 확률이 0.1이라는 겁니다.
샘플은 10개를 제너레이트 할 거고요. 코인 샘플은 처음에 empty 리스트에서 출발을 했고요. 요게 요게 number of sample이 10이니까 요 i는 0, 1, 2, 3, 4, 5, 6, 7, 8, 9가 되겠습니다. 근데 코드를 보시면 요거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i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0하고 1 사이에 유니폼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해서 0.1보다 큰 경우에는 h를 어펜드 하고요. 그렇지 않고 랜덤 넘버가 0하고 0.1 사이면은 t를 어펜드 합니다. 그러면 여기 헤드가 다 나왔네요. 0.5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헤드하고 테일이 섞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한 건데, 원디 샘플 랜덤 워크라고 해서 보겠습니다. numpy를 임포트를 했고요. numpy를 임포트했는데 어디서 쓰이냐면 여기서 쓰여요. 여기 numpy random rand int 02 하면 0하고 1하고 50-50 찬스로 제너레이트가 됩니다. 거기다 2를 곱하고 빼기 2를 하면 1하고 그러니까 요게 0 아니면 1이고요. 0 아니면 1이고요. 거기에다 2를 곱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하고 마이너스 1이 50-50 찬스로 제너레이트가 됩니다.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numpy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랜덤 넘버입니다. 근데 seed를 고정을 하면 랜덤 넘버긴 하지만 제너레이트 될 때 동일한 랜덤 넘버가 제너레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numpy 임포트 했고 랜덤 넘버를 사용할 건데 동일한 랜덤 넘버가 제너레이트가 되기를 바래서 seed를 고정하였습니다. 요거 3이라고 그랬는데 뭐 다른 거 해도 됩니다. 0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죠. 그러면 처음에 sn이라는 거는 0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sn은 리스트예요. 리스트인데 처음에 0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1000번 코인 플리핑을 할 거고요. 그러면 코인을 돌릴 때마다 1하고 마이너스 1이 제너레이트가 돼요. 50-50 찬스로. 그러면 SN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SN의 맨 마지막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50-50 찬스로 더해서 그거를 SN에 어펜드 합니다. 이거 너무 많으니까 10개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0에서 출발했고요. 마이너스 1이 됐다가 0이 됐다가 1이 됐다가 0이 됐다 1이 됐다가 2가 됐다 3이 됐다 4가 됐다 5가 됐다 6이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인 플리핑을 해서 헤드가 되면 1을 더해주고요. 테일이 되면 마이너스 1을 더해주는 겁니다. 요 맵플로 라이브는 그림 그리는 패키지인데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10번 하면 이렇게 되고요. 아까 1000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요하게 설명할 패키지가 세 가지입니다. numpy하고 pandas하고
매플로라이브 시드는 요 랜덤 넘버라는 거는 어떤 형식으로 제너레이트가 되냐면 스타트 포인트가 있어요. 스타트 포인트가 있고요. 어떤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넘버가 제너레이트가 돼요. 요 펑션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동일한 함수를 통해서 어떤 숫자가 나오고요. 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요 스타트 포인트도 랜덤하게 처음에 스타트 되는데 요거를 시드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합니다. 고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numpy random 시드하고 0 그랬죠. 그러면 요 스타트 포인트가 요거에 의해서 컨트롤이 돼서 요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요 숫자들이 다 고정이 됩니다. 그게 시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스타트 포인트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 포인트들은 랜덤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랜덤해 보여요. 그걸 수도 랜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랜덤하지는 않지만 랜덤해 보이기 때문에 수도 랜덤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numpy random seed 해서 0 집어넣는데 뭐 1 집어넣어도 되고 2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너레이트 되는 랜덤 넘버들이 다 고정이 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제너레이트 되는 숫자들이 랜덤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랜덤하지 않지만. 오케이. 아까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액티브 요게 녹색이 액티브한 주피터 노트북 파일인데 이게 너무 많으면 메모리에서 크래시가 생겨요. 그래서 셧다운을 하면 이제 그게 메모리에서 릴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리스트와 관련된 메소드들 몇 개 보겠습니다. 많이 쓰는 거는 알고요. 모르는 보통은 구글링을 하거나 디렉토리를 찍어 봅니다. 인서트라는 거는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봅시다. 어떤 인서트는 뭐 인서트 하는 거겠죠. 여기 보면 empty 리스트에서 출발을 해서 hello world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들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요 맨 앞에다가 hello world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x.insert 0번째 스팟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0번째 스팟에다 hello world라고. 그러면 요 0번째 스팟에 헬로 월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가 하나씩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은 달라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릅니다. 보시죠. 이렇게 했고 지금 인서트를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 헬로 월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헬로 월드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 요 H가
헬로 월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인서트하고 어사인먼트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어사인먼트는 여기 있던 캐피탈 H를 헬로 월드로 바꿔준 거고요. 인서트 하면 거기다 집어넣어주고 나머지 거를 한 칸씩 밀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굉장히 많은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메소드는 뭐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는 거는 구글링 하거나 디렉토리를 찍어보거나 그래야 돼요. 여기 보시죠. 요거는 리스트인데 거기다가 요거를 어펜드를 하는 겁니다. 리스트 컨캐트네이션을 해보는 거죠. 오케이. 여기다가 그러니까 요 리스트에 추가적으로 요 리스트를 하는 건데 이렇게 리스트 컨캐트네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어펜드는 아니에요. 어펜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시죠. 그러면 어펜드를 하면 요게 리스트로 요게 하나의 리스트 멤버로 맨 마지막에 붙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때 사용하는 게 extend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리스트 뒤에 요 리스트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리스트 컨캐트네이션하고 동일한 역할을 해요. 동일하지는 않고 예,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예, 차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좀 파이썬 이해도가 높아지시면 요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지금 여기는 코시스 이퀄 하고 요걸로 받았고요. 여기서는 코시스 이퀄로 받지 않았어요. 요거를 한번 해보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위에처럼 이렇게 하면 요게 뭐가 프린트 될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스트 컨캐트네이션 할 적에는 이렇게 받았거든요. 요 오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append 할 때나 extend 할 적에 그런 식으로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보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잘 모르시겠죠? 예. 예. 넌이 프린트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요게 프린트가 걸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죠. 넌이 프린트가 된 겁니다. 넌이 프린트 됐죠. 네? 요거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 요걸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죠.
이런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프린트가 될 거예요. 이게 프린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none이 프린트가 됩니다. 여기 2가 프린트, 지금 여기 함수가 execution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execution이 일어났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프린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none이 프린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함수는 return 값이 있어요. 근데 return 값을 안 주면 none이 return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것과 동일해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none이 return이 됩니다. 그죠? 여기 none이라고 해도 되고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return none이나 return이나 아무거나 안 쓰는 거나 동일해요. 그래서 함수가 어떤 return 값을 안 주면 디폴트로 none이 return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함수인데 return 값이 없어요. return 값이 없기 때문에 none을 return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콜시스가 그 none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 none이 retur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함수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을 이용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줘요. extend라는 오퍼레이션을 해주는데 오퍼레이션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거가 리스트인데 요거를 이용해서 extended라는 오퍼레이션을 해서 콜시스 리스트를 extend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강제로 리턴 값을 받은 겁니다. 근데 얘는 리턴 값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none이 리턴이 된 거고요. 그 none을 assign을 새로 콜시스라는 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콜시스를 프린트해 보면 none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오퍼레이션을 해서 그걸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리턴을 해준 걸 얘가 받은 거고요. 여기는 리턴 값이 없어요. 원래 오리지널 그 콜시스를 오퍼레이션을 해줘서 콜시스 자체를 바꿔주는 건데 여기서 내가 모르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얘는 none을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none을 받아서 여기 none이 프린트아웃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extend 할 적에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컨캐트네이션 할 적에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팝은 좀 써요. 보시죠. 여기 0, 1, 2, 3, 4, 5, 6, 7, 8, 9고요. 이것도 프린트하죠. 그러면 요 10번에 걸쳐서 팝이라는 오퍼레이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보죠. 그러면 요 팝을 하면 리스트의 맨 마지막 멤버들이 나가요. 그래서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거를 리턴 값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xpop 하면 오리지널 x 리스트 멤버가 쪼그라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리턴 값이 있어요. 리턴 값이 뭐냐면 팝 돼서 나가는 거를 리턴 값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걸 아이템이라고 받았고요. 그래서 아이템하고 x를 프린트를 해보면
처음에는 0, 1, 2, 3, 4, 5, 6, 7, 8, 9인데 처음 팝 하면은 요게 팝 되는 거고요. 그게 요 x팝의 리턴 값입니다. 그 다음에 오리지널 리스트는 하나가 줄었고요. 나머지 동일하게 작동이 됩니다. 근데 팝 되는 거를 위치가 디폴트가 맨 마지막 건데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맨 처음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로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게 프린터 팝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인데 이번엔 팝 제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게 튀어나와요. 앞에 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그림을 보시죠. 예, 처음에 empty 리스트에서 0, 1, 2, 3, 4, 5, 6, 7, 8, 9로 어펜드를 쭉 했고요. 그 다음에 팝을 쭉 했습니다. 예, 그림 예쁘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서 어펜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팝 한 거예요. 그래서 어펜드가 리스트 메소드와 관련돼서 어펜드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팝도 상당히 많이 쓰여요. 요거는 제가 디테일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는가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numpy를 임포트했고요. numpy를 임포트했고 시드를 고정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queue라는 걸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queue의 capacity는 3이라고 했어요. 이게 FIFO라는 건데 FIFO가 뭔지 보통 이거 Q라고 그러는데 QU인가? 스페링이 약해서 이게 뭐냐면 first in, first out 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캐파시티가 3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3인데 그래서 그 은행에 가시면 줄이 있겠죠. 대기표 같은 거. 근데 그 줄이 맥스 3명까지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 여기 그 사람을 제가 랜덤 넘버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가 차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차고, 이런 사람도 차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아니고 뭐 동물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요. 이렇게. 이게 캐파시티가 3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 사람이 first in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first out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는 지금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가상의 대기라고 그러나 Q라고 그러나 이게 있고요.
가상적으로 떠날 수도 있고 손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님이 올 수도 있고 여기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가고요. 근데 중간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손님이 오면 이 사람이 강제로 나가야 됩니다. First in, first out이에요. 그래서 예, 코드는 자세한 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 코드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empty list고요. 그 다음에 랜덤 넘버가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손님이 새로 올 수도 있고 손님이 떠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님이 떠나갔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이 손님이 떠나라 그러는데 손님이 없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손님이 왔고 그 다음에 또 왔고 또 왔고 그 다음에 떠나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떠나갔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손님이 왔고 그 다음에 손님이 또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손님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 손님은 여기로 오고 이 손님은 일로 와요. 그 다음에 또 손님이 떠나갔네요. 이 손님이 떠나갔고 이 손님이 앞으로 왔고 그 다음에 이 손님이 떠나갔고 그 다음에 떠나라는 오퍼레이션이 왔는데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손님이 왔고 뭐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전을 던져서 손님이 떠나갈 건지 아니면 손님이 올 건지 그거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손님이 떠나야 된다. 그러면 여기 맨 앞에 있는 사람을 팝 시킨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맨 앞에 있는 사람을 팝해서 떠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손님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손님이 occupied 됐고요. 새로운 손님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손님을 팝제로 한 거고요. 팝제로 한 거고 여기는 이쪽은 append를 한 거예요. 예, 요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first in, first out이에요. first in, first out이고요. 그 다음에 first in, last out도 있습니다. 요거는 stack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이런 순서로 쌓여요. 그리고 나갈 때는 여기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First in, last out은 데이터 스트럭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나중에 나가요. 그 다음에 first in, first out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stack이라고 부르고 이걸 queue라고 부르나? 대기라고 부르나? 헷갈리네요. 이건 first in, last out, 이건 first in, first out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그 first in, first out을 리스트의 append와 pop을 이용을 해서 조금 만들어 봤어요. 굳이
그냥 리스트의 append 메소드하고 pop 메소드를 사용을 해보려고 한번 해본 거고요. 실제로는 요거를 구현하는 구현체가 있습니다. 파이썬에 DAG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29개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 빨리 해야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서 멤버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서 팝을 설명드렸는데, 리무브라는 것도 있고 델이라는 것도 있어요.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을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팝이나 델은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고요. 리무브는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리죠. 요거부터 보시죠. 콜시스 이렇게 있는데 팝 그러면 요게 제거가 됩니다. 여기 제로 그러면 맨 앞에 게 제로가 나가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긴 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selected 아이템이 제거가 돼요. 팝에서도 마찬가지로 selected 아이템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팝에서 디폴트는 맨 마지막 게 제거가 되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뭐 1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제로를 제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델을 이용을 해서 동일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델이나 팝은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아이템 그 리스트 멤버를 제거를 하는 거고요. 리무브는 예를 들어 여기 매스라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지금 여기 매스가 2번 나오거든요. 처음으로 나오는 매스를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제거 안 해줘요. 첫 번째 것만 제거를 해줘.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리무브가 편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팝이 편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델이 편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오케이. 지금 이거는 리스트가 있는데 멤버를 완전히 거꾸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ourses equal 이렇게 요 리버스 메소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요거는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none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보시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에러 떠요. 여기 제대로 나왔죠? 이렇게 해보죠. 이거 하듯이. 에러는 안 뜨는군요. 히스토리, 매스, 피직스, 컴퓨터 사이언스 이렇게 바꾸고 싶었는데 못 바꾸네요. 그죠? 여기서는 리버스 메소드를 사용을 한 거고요. 됐죠? 여기서는 none이 나올 겁니다. 아마 none이 나오죠. 예. 아까 전에 설명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none은 리턴 값이 없는 겁니다. 요거는 리턴 값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다음에 sort하고 sorted 해보죠. 예, sorting 하는 겁니다. 예, 먼저 숫자로 이루어진 거를 보죠. 그래서 xsort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352154인데 그게 소팅이 돼서 1, 2, 3, 4, 5 이렇게 됐고요. 리버스 소팅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리버스 true 하면 거꾸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1, 2, 3, 4, 5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키는 여기서 뭐 굳이 키를 사용을 해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여기도 마이너스 1 집어넣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키를 absolute value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 absolute value를 먼저 작동을 시켜서 계산을 한 거를 기준으로 소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죠. 지금 sort부터 보시죠. sort는 이렇게 됐고요. 리버스 소트 하려면 리버스 트루 하면 되고요. 하면 됐고,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요거를 소팅을 하는데 오리지널 밸류를 가지고 소팅을 하는 게 아니고 absolute 밸류를 취해서 abs라는 함수를 각각의 멤버에다 작동을 시키면 그 값이 나올 겁니다.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소팅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expect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이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1, 2, 3, 4, 5하고 마이너스 5는 어느 게 먼저 나올지 모르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제일 먼저 나오고 2, 3, 4, 5,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죠. 요 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스트링인데 스트링도 알파벳 오더로 갑니다. 사전을 열면 캐피탈이 먼저 나오죠. 근데 요거는 에러가 나오겠네요. 스트링에다가 absolute value를 취한다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에러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여기 bad operation이라네요. 스트링한테 absolute value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bad operation이라고 해요. sort 하면 알파벳 순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리스트 멤버가 두 개가 있어요. 요거하고 요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sort를 요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함수인데 람다 함수라는 건데요. 요 람다 함수는 뭐냐면은 지금 요게 들어왔다고 쳐보죠. 요거가 들어왔다고 치면 그거의 끝에 멤버 요거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예,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원라인으로 한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지금 요건데 리스트 멤버가 두 개가 있어요. 요거하고 요게 있는데 요게 지금 요게 리스트 멤버가 리스트예요. 그게 들어오면 그거의 끝점 3, 6 그걸 기준으로 했다 그런 거고요. 요거를 리버스 트루 해볼까요?
거꾸로 키는 요걸 사용하고 리버스를 하겠다. 그러면 2316인데 요게 위치가 바뀔 겁니다. 162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orted는 이렇게 함수 폼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x equal x sort 그렇게 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x equal x sort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sorting 된 거를 리턴 값으로 주는 거고요. 요거는 x 자체를 소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ort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x는 none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sorted는 이런 식 x equal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예, 오늘 하는 내용에 조금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저가 다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메소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요한 컨셉하고 그런 거를 저가 이해를 하는 거지, 디테일하게 어떤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구글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ort, sorted, reverse 이런 거 잘 사용하지 않는 거는 구글링을 해서 다큐멘테이션을 보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약간 실험을 해보든가. 저가 이거 다 알지 못해요. 저가 주로 쓰는 건 어펜드를 주구로 쓰기 때문에 어펜드를 기억을 하지 나머지도 잘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어펜드 사용할 때도 가끔가다 이렇게 써요. 가끔가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저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다큐멘테이션 보고 어펜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였지. 그때 가끔가다 놀라곤 합니다. 오케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쓰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게 누가 얘기한 건데 조 제임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이 네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simple 한 줄로 되고 영어처럼 쓸 수 있고 fast하다. fast합니다. 그래서 보시죠. 지금 A가 1, 2, 3, 4, 5, 6, 7, 8, 9, 10이고요. names는 Bob, Jake, Tom이고 근데 A에 있는 각각의 숫자에 2를 곱하기를 한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for loop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B는 empty list라고 그랬고요. for item in A 그러면 A에 있는 아이템들이 하나씩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더블을 취해줘서 append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걸 list comprehension으로 하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거를 비교를 해보죠. for item in A죠. 요거 아이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를 바꾸죠. 요거를 I라고. 그러면 요게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I에 대해서 2를 곱해줬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B를 append 해줬죠.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동일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게 타이핑도 적고요.
처음에는 좀 읽기가 불편하실 줄 모르겠는데 좀 익숙해지면 이게 읽기가 편합니다. 읽기도 편하고 타이핑도 들어가고 스피드도 더 있어요. 요렇게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아까 한 거 2를 곱하고 역으로 기록하자 그러면 요거 한 다음에 역으로 해서 받은 거고요. 이것도 아까 오퍼레이션 한 다음에 역으로 해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짝수만 여기 보면 1, 2, 3, 4, 5, 6, 7, 8, 9, 10인데 짝수만 2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for loop로 해보죠. 그러면 아이템이라고 그러지 말고 i라고 하겠습니다. a가 1, 2, 3, 4, 5, 6, 7, 8, 9 a가 1, 2, 3, 4, 5, 6, 7, 8, 9, 10이죠. 그러면 요렇게 하면 i가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그래서 i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경우 그러니까 i가 짝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경우에는 2를 곱해서 여기에다 append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동일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짝수면 2를 곱해서 리스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에요. 그 다음에 짝수는 2를 곱하고 홀수는 부호를 바꿔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for loop를 사용하면. 그래서 i는 1, 2, 3, 4, 5, 6, 7, 8, 9, 10까지 나오고요. 짝수면 2를 곱해서 append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홀수면 부호를 바꿔서 append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합니다. for i in a 그러면 i는 0, 1, 2, 3, 1, 2, 3, 4, 5, 6, 7, 8, 9, 10이고요. for if state만 있으면은 그걸 요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if statement만 있으면 요게 뒤로 가는데 if else가 있으면은 요렇게 여기가 if else는 앞으로 와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읽냐면은 자 i가 a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씩 튀어나오는데 만약에 짝수면 2를 곱하고 그렇지 않으면 홀수면 부호를 바꿔라.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거에 if만 있으면 이게 맨 끝에 오는데 if else로 오면 요 앞에로 온다. 그거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A는 1, 2, 3, 4, 5, 6, 7, 8, 9, 10이고요. names는 Bob, Jake, Tom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묶어서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for 아이템이라고 하겠습니다. for item in A 그러면 아이템은 1, 2, 3, 4, 5, 6, 7, 8, 9, 10이고요. 그 다음에 for name in names 그러면 아까 Bob, Jake, Tom인가요? Bob, Jake, Tom 여기 나오는데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묶었어요. 요게 투플입니다. 투플로 이렇게 묶었고요. 그거를 append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동일한 작업을 여기서 동일하게 합니다. for item in A, for name in names. 그러면 이게 이거에 해당돼요. 요거에 해당되고요. 그럼 아이템 네임을 묶어요.
그러면 아이템이 있고 네임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묶습니다. 이거는 투플이에요. 그거를 리스트로 묶은 겁니다. 이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 오케이. 그래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투풀, set, dig 뭐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요거는 코인 플리핑을 하는데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이용했다는 건데 요거는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numpy 사용을 했을 거고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빠르고 메모리를 적게 사용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for loop에 비해서 빠르고 메모리도 적게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 메모리를 측정을 하려면 요 메모리 프로파일러라는 걸 인스톨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면 뭐 yes, no 물어볼 것 같은데 요거를 터미널에서 돌리시면 되고요. 그러면 메모리 프로파일러라는 게 인스톨이 될 겁니다. 이게 하는 작업은 뭐냐면 어떤 특정 작업을 할 때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거를 측정을 해줘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n은 10이라고 그랬고 요거는 0, 1, 2, 3, 4, 5, 6, 7, 8, 9를 리스트로 만드는데 첫 번째는 for loop를 사용한 거고요. 두 번째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잴 거고 메모리를 잴 겁니다. 요거는 first method는 for loop고요. second method는 list comprehension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몇 번인가? 여기 밑에다 이렇게 쳐도 동일합니다. 근데 훨씬 읽기가 쉽죠. 100만 번 돌립니다. 100만 번. 그러니까 0부터 100만 번 빼기 1까지 리스트로 만드는데 하나는 for loop를 사용하는 거고 하나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측정하는데 여기 10번 돌렸고요. 10번 돌렸고 그거의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뭐 그런 걸 측정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걸린 시간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겠죠. 그래서 for loop 그래서 이건 for loop고요. 요거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했는데 동일한 작업을 했는데 여기 보면 100 마이크로세컨드고 요건 62 마이크로세컨드니까 시간이 빠르죠. for loop보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를 측정을 하는데 요 인크리먼트를 봐야 돼요. 인크리먼트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요거는 42 MIB고요. 여기는 35 MIB입니다. 메모리도 더 적게 사용을 해요. 요거는 동일한 건데 numpy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 A에 있는 숫자를 2를 곱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건데 하나는 for loop를 사용을 하고요. 하나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고 또 하나는 numpy array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는 fully 돌리지는 않을 거고 읽어보겠습니다. 요 range 그러면 0부터 요게 100만 빼기 1인 것 같은데 그
그 리스트로 한 거고요. 이게 리스트고, 요거는 numpy array예요. numpy array고, 그래서 리스트에 있는 멤버들을 더블을 취하는 거고, 요건 numpy array에 있는 멤버들을 더블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 비교하는데 한 번만 계산을 했어요. 한 번 계산을 했는데 for loop 같은 경우에 0.16이 나왔고요. 요거는 시간 재는 법을 설명할게요. import time을 import 했고요. time 그러면 그때 시간이 적히고요. time 그러면 또 그때 시간이 적혀서 빼주면 됩니다. 여기서 요걸 빼주면 시간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0.16초, 요거는 0.08, 그러니까 거의 반이죠. 근데 여기는 0.02예요. 그러니까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numpy가 훨씬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for loop하고 numpy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8배 차이가 나고요. numpy하고 리스트 컴프레hension하고 비교하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메모리를 비교를 해보면 for loop가 29 정도 되고요. 여기 여기서는 for loop가 더 좋네. 여기는 37.69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근데 numpy array는 0.01입니다. 요거는 좀 이상하네. 메모리가 조금 이상하네요. 지금 저 노트북에 이게 안 깔려 있군요. 지금 저 노트북에 이게 안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pip install memory profile. 올렸고요. 그래서 for loop 같은 경우에 20 MIB가 됐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확실히 메모리 적죠. numpy는 더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얘기를 드리면 for loop보다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numpy array를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하지만 리스트 컴프레hension 굉장히 많이 쓰는 문법이니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리스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좀 약간의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게 보시면은 보이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여기 2, 7, 1, 3, 8, 4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빈칸이 있어요. 빈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2라고 돼 있는데 빈칸이 하나 있어요. 여유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을 어펜드 하면 여기다 7을 어펜드 요 여유분에다 7을 어펜드 하고요. 그 다음에 2를 어펜드 하려면 여유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느린 작업이 일어납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해하는 게 리스트 이해하는데 좀 중요해요. 가끔가다. 그래서 맨 처음에 2가 있는데 여유분이 여기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7을 append해라 그러면 여기 이렇게 7을 append를 해요. 그 다음에 1을 append하라 그러면은 여유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copy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리, 지금 여기에 자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새로 여유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로케이션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추가로 할 수가 없고요. 카피를 해줘야 돼요. 카피를 해주고 여유분을 여기 몇 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카피 오퍼레이션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거북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를 append 했고요. 그 다음에 3을 append 했고요. 그 다음에 8을 append 하려고 그러는데 8에 여유 메모리가 없어요. 그러면 또 카피 오퍼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여유분이 몇 개 있고요. 그래서 이 카피 오퍼레이션은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 4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0부터 100만까지 하나씩 append를 해요. append 할 때마다 시간을 재서 얼마나 시간을 소요했는지 그거를 요 record time에다 append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 그리는 프로시저는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하는 작업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템프라는 리스트에다가 0, 1, 2, 3, 4, 5, 6, 7, 8, 9 해서 100만까지 붙일 거예요. append를 할 거예요. 그때 append 할 때마다 시간을 재서 record time이라는 데다 기록을 해 놓을 겁니다. 100개만 해보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10개만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 툭 튀죠? 이때 카피가 일어나는 겁니다. 5번째 카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카피 일어나고 이렇게 가다가 카피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요 거북이가 의미하는 게 요 그림에서 피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피크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여기 카피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일어나는군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작업을 한 거냐면 요게 카피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이디는 변함이 없어요. 요거는 아까 본 그림이랑 동일한 그림이고요. 여기서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X가 empty list고요. current id를 만들어서 프린트를 했고요. 100부터 300까지 append operation을 해요. 그래서 id가 변하면 요걸 프린트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id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id가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제가 그 인터넷에서 처음에 배울 적에 아이디가 메모리 어드레스를 리포트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처음에 들었고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사용하는 파이썬에서는 에, 메모리 어드레스를 리포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모리 어드레스를 리포트한다고 그러면 카피가 일어날 때마다 메모리 어드레스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해서 그때마다 찍혔어야 되는데 안 찍힙니다. 여기서 피크가 일어날 때마다 카피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메모리 어드레스가 바뀌어요. 근데 아이디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지 그게 꼭 메모리 로케이션하고 메모리 어드레스랑 관련은 없다. 그 점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리아싱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메모리는 크게 힙 메모리하고 스택 메모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그 스택이 이 스택입니다. 그 first in, last out 할 때 그 스택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1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리스트 1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실제로 리스트는 여기에 있어요. 네 개 플러스 몇 개 추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ID가 있는데 ID와 관련돼서는 메모리 로케이션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스키미틱하게는 요게 어디에 있나 그거를 포인팅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실제로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는 히스토리라는 게 어딘가 있고요. 그거를 포인팅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 2는 리스트 1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포인팅을 해요. 근데 리스트 2 제로를 art로 바꿨어요. 그러면 art라는 게 어디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던 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리스트 1하고 리스트 2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죠. 그래서 오리지널리 리스트 1이 이랬고 리스트 1하고 리스트 2가 같았고요. 그러면 리스트 2 멤버의 제로 번째 거를 아트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리스트 1도 바뀌어요. 리스트 1도 바뀝니다. 그걸 알리아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2의 제로 번째 거를 여기에 있는 거 요거를 히스토리에서 원래는 이쪽을 포인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트 쪽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리스트 2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고 리스트 1도 바뀌어요. 왜냐하면 리스트 1이나 리스트 2나 동일한 아이템을 포인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조금만 더 할게요. 근데 여기 이번에는 요 카피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기다 하겠습니다. 리스트 1이 이런 걸 포인팅하고 있고요. 근데 카피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리스트 2의 아이템, 제로 번째 아이템을 art라고 바꾼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여기는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히스토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는 art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리스트 2에서는 art로 바뀌었는데 리스트 1에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리지널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알리아싱하고 카피라는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알리아싱이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알리아싱이 생기고요. 알리아싱을 원치 않으면 카피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